이른바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 직후 치킨을 무려 13만 원어치나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죠. 둘이 13만 원어치를 시켜서 많이 남았고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 먹었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범행 대상 물색하던 중에는 한 남성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번엔 뭐가 먹고 싶다고 했다고요? 돼지고기 부위죠. 바로 항정살이 먹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소영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후에 만남을 가졌다는 한 남성 B 씨가, 그러니까 이 남성 B 씨는 피해를 입지 않고 지금 그때의 상황을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당시 상황을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김소영은 첫 범행 직후 B 씨에게 항정살, 삼겹살 등이 먹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은 B 씨와 대화 중에 고기면 다 좋아한다, 구워 먹는 닭갈비, 항정살, 삼겹살, 오겹살, 흑돼지, 소고기, 양식 등등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B 씨와 실제로 만났을 때도요, 이미 그 하루 만에 식사를 2번이나 다 한 상태인데도 햄버거에 버터빵을 추가로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다 이제 남는 거 다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2차 살인 당시에는 김소영이 초밥집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모텔로 들어가서는 치킨과 치즈볼, 떡볶이 등 무려 22개 메뉴 13만 원어치를 주문해서 범행 후에 집으로 가져간 것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잖아요.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성들만 만나면 항정살, 삼겹살, 오겹살, 고기면 다 좋다고 하고 무려 13만 원어치 치킨 배달시켜서 남는 것 가져가고 또 다른 남성에게는 이것저것 사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음식에 집착을 했을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면 또 음식에 집착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 이전에 금전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고급 음식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사달라고 잔뜩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는 숙박업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에다가 약을 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항정살 먹고 싶다고 접근했던 그 남성은요, 다행히 범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범행 대상에서 제외가 된 이유가 있었다고요? 바로 이 남성이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김소영 범행 수법이 뭐냐면은 숙취 해소제에다가 약물을 타서 건네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숙취 해소제를 안 마시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남성이 원래도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소영하고 칵테일바에 가서도 무알콜 칵테일을 시킬 정도로 이 술을 전혀 안 마셨고요. 그러니까는 숙취 해소제를 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B 씨에 따르면 지난 1일 그 김소영하고 첫 데이트를 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소고기 식당, 코인 노래방, 칵테일바 이렇게 해서 첫 데이트인데 무려 30만 원을 넘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나이도 어리니까 조금 철없는 20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왠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곱씹어보면 거짓말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어허.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거리를 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조심을 했기 때문에 범행 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겨우 정말 운 좋게 빠져나간 겁니다. 김소영의 중고거래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도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아니, 20대 여성이 왜 이런 걸 팔지?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중고거래에 100개가 넘는 물건을 올려놨었는데요. 그중에 남성 재킷, 바지, 셔츠 등 남성용 물건도 다수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소영은 2005년생,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김소영이 판매 물건에 올려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남성용 자켓이라든지 데님, 그리고 대학교 야구 점퍼 등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의 여성의 물건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김소영이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물건들이 의혹스럽게도 거기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왜 저런 걸 팔려고 내놨을까? 일단 자기 걸로 갖고 있었잖아요. 피해자 유족들은 김소영의 중고거래 목록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소영은 뭐 아시다시피 2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요. 20대 초반의 여성이 당근 거래로 남성 물품을 중고 판매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 횟수가 이제 많다고 파악이 됐었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런 물품들은 어디에서 났던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구매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요. 흔적이다. 또 다른 범죄의 흔적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일단 사진에처럼 남성용 용품이기 때문에 20대 여성이 저 물건들을 왜 가지고 있고 팔았는지, 또 내용 중에는 아예 새 상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소영이 또 다른 범죄, 절도 등을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청소년 센터에서 다른 수강생들의 지갑이나 이어폰 같은 것들을 훔쳐갔다, 이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 있는 물품들의 어떤 출처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